천천히 나갑니다. 180페이지. 자,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입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공부했을 거예요. 경우의 수입니다. 자, 경우의 수란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짓수를 말해줘. 몇 가지 경우의 수예요. 주사위 눈을 하나 던질 거야. 나오는 눈의 수는 몇 가지나 나올 수 있니? 6가지. 됐죠? 이런 거죠. 동전을 던질 겁니다. 동전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2가지. 앞면 아니면 뒷면. 간혹가다 그런 친구들 있죠? 옆면은요 하시는 분들. 네, 동전 던졌을 때 웬만하면 안 서요. 네,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앞면 아니면 뒷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짓수를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사건인데 이제 5만 가지 사건들이 다 나오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김밥 천국에 갔는데 김밥 하나랑 라면 하나 시켜 먹는 경우의 수를 구해 볼까라든가, 여기서 홍대까지 갈 건데 갈 수 있는 방법의 경우의 수를 구해 봐라던가, 카페에 가서 음료를 시킬 거고 빵도 하나 시킬 건데 내가 고를 수 있는 메뉴의 가짓수를 구해봐 라든가 등등등등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우의 수를 셀 때 가장 중요한 마인드 첫 번째, 빠뜨리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빠뜨리지 말자. 글씨가 맞나? 빠뜨리지 말자. 맞나요 글씨? 빠뜨예요? 그러면 다른 글씨로 써야지. 빼먹지 말자. 꼭 빼먹고 썼어 이 새끼들. 하지 말자. 두 번째, 중복하지 말자. 또 세? 아까 셌잖아. 됐음? 중복해서 세지 말자. 2가지를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빼먹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좋을까요?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얘는 이거, 쟤는 저거, 요거는 요거야 라고 해서 규칙으로 딱딱딱딱 말씀은 못 드려. 왜? 모든 상황이 다 다를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 2가지 마인드를 가지고 혹시 네가 경우의 수를 셈에 있어 빼먹은 건 없는지, 중복되는 건 없었는지를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네가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고민해 주면 들었을 때 납득이 될 거야. 아, 그러네 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네가 생각하지 않으면 넌 계속 틀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계속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 항상 경우의 수를 말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드립니다. 집에 서랍장이 있을 거예요. 3단 서랍장. 뭐 대부분 다 하나씩은 있죠 집에. 그럼 3단 서랍장이 있을 때 부모님들이 여기다가 옷 같은 거를 보관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뭐 가장 밑에는 뭐 예를 들어 뭐 양말이랑 뭐 반스 같은 거 넣어놓고, 여기다가는 뭐 위도돌이 넣어놓고, 위에다가는 뭐 바지 넣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넣을 겁니다. 됐죠? 아니면 우리 집은 맨 밑에다가 바지 넣는데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우리는 가운데에다가 뭐 넣어요? 라고 했더니 아, 우리는 뭐 반바지하고 반팔티만 넣는데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맨 위에다가는 그냥 잡동사니 넣어놔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집마다 정해진 법칙은 없어.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하지만 중요한 건 잘 뭐하냐면 분류해서 넣는다고. 아래에 있는 서랍장에 양말이 있는데 2번째에도 양말이 있고 3번째에도 양말이 있어. 그럼 이거 서랍에 왜 넣어? 됐음? 남학생들, 네 방 서랍 열어보세요. 밑에 반스 나오고 가운데도 반스 나오고 3번째도 반스 나오잖아. 그럼 뭐대로 분류한 거야? 똑바로 분류해야지. 그러니까 정리정돈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분류거든. 분류를 잘 하셔야 돼. 그래야 내가 빼먹거나 중복되지 않게 잘 셀 수 있어. 경우의 수를 셀 때도 마찬가지야. 분류를 잘 해주셔야 돼.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하고 지금까지 고등수학 1을 하시면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얘기함에 있어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중학교 때랑 달라. 뭐가 다르냐? 중학교 때는 그냥 이거요 하고 끝나.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안 그래. 이거일 땐 이게 답이고, 조고일 땐 조게 답이고, 고고일 땐 고게 답입니다 라고 다 나눠서 얘기하셔야 돼.
마찬가지 우린 그렇게 다 분류해 주셔야 돼. 특히 어렵다 싶은 문제들은 다 분류하셔야 돼. 그럼 분류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합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 집마다 옷을 분류해서 서랍장에 넣는 방법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내가 소개시켜드리는 분류하는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노멀한 방법,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내가 분류하는 과정들을 잘 들어주시고 잘 따라주시고 이왕이면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나만의 분류법이 따로 있는데요. 나는 얘를 이렇게 세지 않을 겁니다. 나는 저렇게 세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도 한번 세보시고 중요한 건 센 다음 꼭 검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나왔네. 아싸 땡큐가 아니라 선생님 저는 얘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라는 얘기를 꼭 해서 검증을 받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고 그렇게 검증을 받아서 야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라고 인정을 받으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세시면 되겠죠. 그래서 꼭 분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경우의 수를 셀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합의 법칙, 두 번째 곱의 법칙.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거냐면 합의 법칙, 더하는 경우가 있고요. 곱의 법칙, 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 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하면 자, 합의 법칙의 예는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김천에 갔어요. 라면이 3종류가 있고 김밥이 7종류가 있었음. 자, 가서 배가 고프니까 메뉴 하나 시켜서 먹을 거야. 네가 시켜서 먹을 수 있는 메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 경우의 수 몇 가지? 10가지. 그러니까 왜 10가지예요? 김밥 3종류 중에 하나 시킬 거 아니야. 아니면 라면이죠. 미안. 라면 3종류 중에 하나 시킬 거 아니야. 아니면 김밥 7개 중에 하나 시킬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내가 뭐 먹을 건데? 나 라면 먹을래? 그럼 라면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아니야 나는 김밥 먹을래? 김밥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7가지. 2개 모함. 더했음. 됐음? 그래서 10가지입니다. 지금 한 친구가 이걸 얘기했을 때 그 머릿속에서 아 얘가 3가지고 얘가 7가지니까 더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그냥 뭐 메뉴 10개 있네. 그 중에 하나 먹지 뭐. 10가지요. 라고 한 거 아닐까? 이거를 우리는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다시 합의 법칙. 라면 3종류 중에 하나를 먹거나 김밥 7개 중에 하나를 먹을 때. 됐죠? 그때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라면은 3가지, 김밥은 7가지, 합쳐서 10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겠네.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했냐면 또는이라는 키워드 얘기했죠. 라면 하나 먹거나 김밥 하나를 먹는 경우의 수. 그러면 우리는 이 2가지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나온 값으로서 경우의 수를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곱의 법칙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자, 내가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남소? 남소? 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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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늘 중요한 여소가 있어. 그래서 옷장을 딱 까봤더니 윗옷이 4벌이 있고 바지 하의죠. 상의 하의라고 하면 되겠다. 아씨 말 왜 이렇게 못하냐. 상의가 총 4벌이 있고 하의가 3벌이 있더라고. 이쁘게 코디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코디해서 나갈 수 있는 옷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 그럼 7이면 상의 하나만 입고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 푸우야? 그럴 리는 없잖아.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상의를 하나 4벌 중에 하나를 입고 그리고 하의 3벌 중에 하나를 입어야 경찰에 신고 안 당할 거 아니에요. 됐음? 경우의 수 몇 가지? 12가지. 뭐 했어? 상의 4개 중에 하나 골라서 하의 3개 중에 하나 골라서 곱했지. 맞아? 그럼 이때 뭐 했어? 곱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상의 4벌 중에 하나를 고르고 이어서 하의 3벌 중에 하나를 고른 다음 내가 옷을 입고 나갈 거야. 받아들여? 이때 내가 어떤 키워드를 말했냐면 고르고 고른 뒤 됐음? 그리고라는 표현을 얘기했죠. 이랬을 땐 뭐해? 상의 고르는 경우의 수 4가지, 하의 고르는 수 3가지. 이 둘을 뭐 했다? 곱했다.
됐지? 그래서 동시에 연이어 일어날 때는 곱합니다. 각각 이것 또는 이거인 상황에선 더합니다. 이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들었던 말 그대로죠. 기억나죠?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똑같은 말을 들었을 거야.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얘기 안 하면 경우의 수를 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교재 180페이지로 가보시면 확인 문제 1번이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상황입니다. 이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6 또는 9가 되는 경우의 수죠. 자, 나한테는 주사위가 지금 두 개 있어요. 파란 주사위랑 빨간 주사위 두 개가 있습니다. 주사위 두 개가 있는데 이때 자, 파란 주사위, 빨간 주사위 두 개가 있는데 이때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합이에요. 그럼 합이 6이 되는 경우,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앞에 있는 파란 주사위가 1이 나오고 빨간 게 5 나올 때, 파란 게 2 나오고 빨간 게 4 나올 때, 파란 게 3 나오고 빨간 게 3 나올 때, 아니면 파란 게 4, 빨간 게 2, 파란 게 5, 빨간 거 1 나올 때가 되겠죠.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다시 이번엔 더한 수의 합이 9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파란 주사위가 3, 빨간 게 6일 때, 파란 게 4, 빨간 게 5일 때, 파란 게 6, 빨간 게 3일 때 몇 가지? 3가지. 그럼 문제에서 물어봤음. 주사위 두 개를 던졌는데 나오는 두 눈의 합이 6 또는 9가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어디요? 5사가 뭐야? 구할 때 내가 안 셌구나. 미안. 쏘리. 4, 5. 세다 말았네요. 미안합니다. 3, 6, 5. 그 다음 뭐야? 5이고 4일 때. 6이고 3일 때죠. 미안합니다. 4가지. 다시. 쏘리. 자, 다시. 그래서 주사위 눈을 던져서 합이 6 또는 9가 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6일 때가 몇 가지? 5가지. 9일 때가 몇 가지? 4가지. 둘이 뭐 해야 될까? 둘이 뭐 해야 됨? 더하겠죠. 됐습니까? 또 전체 몇 가지인데? 9가지요. 끝. 됐어? 됐음? 왜요? 왜 저래요? 됐어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시면 되겠죠. 합의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확인 문제 2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엔 A, B 두 개의 주사위를 또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A 주사위는 소수의 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B 주사위에선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나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소수는 누구 있죠? 주사위 눈에서 소수 2, 3, 5. 1은 소수가 아닙니다. 어서 오세요. 됐죠? 자, B 주사위에서 4 이하의 눈, 4 이하면 누구? 1, 2, 3, 4잖아. 됐어? 그럼 어떤 상황일까요? 라고 했을 때, 자, A 주사위에서 2가 나오고 B 주사위에서 1 나올 때. 됐죠? 아니면 A에서 2가 나오고 B에서 2가 나올 때. 아니면 A에서 2 나오고 B에서 3 나올 때. A에 2 나오고 B가 4 나올 때. 됐지? 이런 거 되겠지. 아니면 A 주사위에서 3이 나오고 B 주사위가 1일 때, 3이고 2일 때, 3이고 3일 때, 3이고 4일 때가 되겠죠. 이것도 아니면 A가 5, B가 1일 때, A가 5, B가 2일 때, A가 5, B가 3, A가 5, B가 4일 때 되겠네.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옵니까? 12가지. 그럼 이거를 다 셀까요? 소수의 눈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4 이하의 눈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 소수가 나오고 동시에 이어서 4 이하가 나오면 되는 경우죠. 둘이 뭐 한다? 곱하면 되겠네요. 곱의 법칙.
그거를 실제로 다 써서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해서 총 1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습니다. 됐을까요? 1에서 10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10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겁니다. 자, 카드가 100장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상상해줘. 상상해줘. 머릿속으로 이제 그림을 막 그려봐. 영화 찍어봐. 카드가 100장이 막 이렇게 있나 봐. 근데 카드에 1부터 100까지 숫자가 다 적혀 있나 봐. 100장이면 한 이만큼 되지 않을까? 이만큼? 이만큼? 보면 1부터 숫자가 다 써져 있어. 그런가 봐. 근데 내가 여기서 한 장을 딱 뽑는다는 거야. 한 장을 딱 뽑았어. 딱 뽑아. 딱 뽑는데 이게 11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그럼 1부터 100까지 11의 배수 하면은 11의 배수는 몇 가지? 9가지. 13의 배수는 그럼 몇 개 있어? 7가지 있겠죠. 그럼 딱 뽑았는데 11이 나왔어. 11의 배수 나오는 거야. 이런 거. 아니면 22가 나왔어. 이런 거. 아니면 13이 나왔네. 뭐 이런 거 얘기해 달라는 거 아니겠어? 그럼 11을 몇 개? 11의 배수 9개. 13의 배수 몇 개? 7개. 그럼 둘이 더하면 몇 개? 16가지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뭐 해야 되냐면 상상해 봐야 돼. 내가 카드를 뽑았어? 11 나올 때, 22 나올 때, 33 나올 때, 44 나올 때 이런 거 내가 세면 되는 거잖아. 몇 가지인지. 됐음? 끝.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적혀있는 카드를 뽑을 때, 자,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그럼 3의 배수 1부터 100까지의 수입니다. 몇 개 있음? 33장 있죠. 33가지. 3 나올 수도 있고 6 나올 수도 있고 9 나올 수도 있고 뭐 30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몇 가지나 있어? 33가지 있잖아. 그럼 5의 배수는 몇 개 있습니까? 20가지 있잖아. 그러면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53가지. 라고 하시면 이제 틀린 거지. 왜? 상상해 보셔야 돼. 자, 내가 3의 배수 뽑아야지. 3. 이런 거. 아니면 6, 9, 12, 15, 18 이런 거잖아. 근데 잠깐만. 5의 배수에도 15가 똑같이 나오잖아. 그럼 15를 네가 2번 센 거 아님? 맞아? 다시 말해서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인 15의 배수를 네가 여기서도 셌지만 여기서도 또 셌네. 2번 센 거잖아. 됐음? 그럼 뭐 해줘? 한 번 빼줘야 되겠죠. 그럼 15의 배수는 1부터 100까지 몇 개 있습니까? 6가지 있네요. 그래서 35가지에서 6가지를 빼서 나오는 값 47가지가 적당한 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 해야 돼? 중복되는 거 없어야 돼. 빠뜨리는 거 없어야 돼. 차분히 잘 세주셔야 됩니다. 자, 1번이었습니다. 자, 뒤로 갑니다. 두 번째 대표 문제 2번이에요.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자, 말이 좀 어렵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다항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자, 이거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항들을 쭉 관찰해서 서로 다른 항이 몇 개 있는지 한번 얘기해달라고 했거든. 자, 그럼 내가 실제로 전개 한번 해봐야 되겠죠? 눈으로 봅니다. 저 뭐예요? 왜? 무슨 일 있어요? 없어요? 힘내요. 어디 아파요? 되었다고요? 자, 전개에서 나오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해볼 거야. 자, 그럼 내가 전개해봐야지. 자, 적지 마시고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개해야지. 자, 여기는 x랑 a 곱하고 b 곱하고 c 곱하고 d 곱해야지. 항 4개 나왔다. 그 다음 여기는 y랑 a 곱하고 b 곱하고 c 곱하고 d 곱해야지. 항이 또 4개 나왔네. 그 다음 여기 있는 z하고 a 곱하고 b 곱하고 c 곱하고 d 곱해야지. 또 항이 4개 나왔네. 그럼 여기서 나온 총 12개의 항 중에 공통된 거 겹치는 게 있어? 없죠. 왜? 앞에 4개는 다 x가 있고
그 다음 4개는 다 y가 있고 그 다음 4개는 다 z가 있었잖아. 그럼 겹치는 게 없네요. 그럼 몇 개? 12개네. 그럼 그 12개가 어떻게 나온 거야? 앞에 있는 식 문자 3개 있죠? 3개 중에 하나 고르고 뒤에 있는 식 문자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네요.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결합시키면 되는 거잖아. 됐음? 앞에 있는 거 3개 중에 하나 고르고 이어서 동시에 뒤에는 4개 중에 하나 고르면 항이 나오는 거 아니야? 동시에 연이어서 뭔 짓을 하고 있네? 둘이 뭐 하면 돼? 곱해서 곱의 법칙으로 얘기하면 돼. 라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해서 그냥 곱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로 끝나지 마시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관찰한 다음 그러면 곱해도 되겠구나. 아 그러면 더해야 되겠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좀 풀 때 어려운 문제 헷갈리지 않는 비결이 될 수 있어요. 해서 1번 답은 총 12가지의 항이 나오겠습니다. 끝. 자, 두 번째입니다. 200양의 약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주세요. 자, 약수의 개수입니다. 약수의 개수 전에 한번 하지 않았을까요?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총합. 자, 약수의 개수를 세볼 겁니다. 우리가 편의상 지금 200이라는 숫자 너무 커. 너무 커. 작은 숫자 갖고 한번 얘기해 볼래? 응, 싫어. 너무 작아. 뭐 돼지다 뭐. 딱 보면 모르냐? 씨. 아우 싫어. 너무 애매해. 72. 72의 약수의 개수.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72의 약수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들인 거잖아. 그럼 72는 봐봐. 2 곱하기 36이지. 그럼 2 약수죠. 36도 약수지. 아니면 얘는 6 곱하기 12랑도 같지. 6 약수죠. 12도 약수인 거지. 아니면 얘는 1 곱하기 72라고 쓸 수도 있잖아. 1 약수야. 72도 약수야. 맞아?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약수가 누군지 알려면 곱의 형태로 바꿔서 쓰면 딱 누군지 알 수 있어. 그럼 곱의 형태로 바꿔야 돼. 72라는 숫자를.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소인수분해 하자고. 소인수분해. 자, 72 소인수분해 합니다. 2, 3, 2, 6, 6, 2, 12. 2, 1, 8. 2, 9. 3, 3. 그럼 72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랑 같거든? 됐습니까? 그럼 이때 얘 2 곱하기 36 이거 뭐예요? 2 한 개랑 2 두 개에 3 두 개 곱한 값. 됐죠? 그럼 여기는 6은 뭐예요? 2 곱하기 3하고 2 두 개랑 3 하나 곱한 값. 그럼 여기는요. 1하고 2 세 개, 3 두 개 곱한 값. 됐음? 소인수분해를 하면 72라는 숫자를 어떤 수들의 곱의 형태로 쓸 수 있는지 우리가 가리할 수 있을 거야. 나눌 수 있을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갑니다. 표를 만들어. 표를 만듭니다. 여기는 2, 여기는 3을 쓸 거야. 자, 2에 몇 제곱부터 들어오냐?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 주셔야 돼요. 2에 0제곱 붙었습니다. 1제곱, 2제곱, 3제곱. 그 다음 여기는 3에 0 붙었습니다. 3에 0제곱부터 3에 1제곱, 3에 2제곱. 뿅. 자, 참고로 3의 0제곱과 2의 0제곱 이거 뭡니까? 라고 물어본 친구들이 있거든. 당연히 모르겠죠. 안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얘는 그냥 다 1이에요. 요건 다 1입니다. 모든 수의 0제곱은 다 1입니다. 왜요? 라고 하면 네, 내년에 배울 거예요. 근데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냥 모든 수의 0제곱은 다 1이다. 아 몰라 그냥 1이야 다.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결론. 요 칸 안에는 여기는 가로와 세로에 있는 값들을 곱한 값들을 쭉 써볼 거야. 자 곱한 걸 써보면요. 여기는 1이 되겠죠. 여기는 2가 되고요. 여기는 2의 제곱이죠. 그럼 4가 되는 거지. 여기는 2의 세제곱 8하고 1 곱했으니까 8이 될 겁니다. 요렇게. 그 다음 여기는요. 1하고 3을 곱했죠. 여기는 1하고 3의 제곱을 곱했죠.
9가 되겠네요. 요렇게. 그럼 요 자리엔 누가 오냐? 2하고 3을 곱한 값. 누가 와? 6이 오겠죠? 그럼 요 자리에는요. 2 하나랑 3 두 개 곱한 값. 18이 오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나머지 값들도 쭉 쓸 수 있을 거야. 그럼 얘네가 다 뭔데? 약수. 됐음? 그럼 약수가 몇 개요? 라고 하면 이 칸이 몇 개인지만 세면 되잖아. 여기 몇 개? 4칸. 여기 몇 칸? 3칸. 그럼 전체 몇 칸이야? 12칸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약수의 개수를 세줄래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하냐? 소인수 분해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거듭제곱수를 관찰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1하고 플러스 1에서 두 수를 곱한 값 4 곱하기 3. 그게 약수의 개수 12가지가 되는 거야. 끝. 됐죠? 원리는 표를 그리고서 지금처럼 곱해서 나오는 값들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 여기는 2제곱 4네요. 4하고 누구 곱하면 70이 나옵니까? 라고 하면 4하고 곱해서 나오는 값 18. 됐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해서 여기 있는 개수만큼 약수가 나옵니다. 해서 200 같은 경우 숫자가 좀 크죠. 200 약수의 개수를 말해줘 라고 하면 첫 번째 200을 소인수 분해합니다. 2로 나눠주고요. 2로 나눠주고요. 2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 5로 나눕니다. 그럼 결론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겠죠. 약수의 개수 어떻게 돼요? 여기에 1 더하고 여기에 1 더해서 4 곱하기 3 해서 총 12가지. 그래서 70이나 200이나 약수의 개수는 12가지로 동일했습니다. 끝. 여기까지가 약수의 개수 세는 방법. 그때도 물어보거든 똑같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봤고요. 자, 우측으로 갑니다. 대표 문제 3번. 우측입니다. 대표 문제 3번. 자, 3번 문제 보시면 오른쪽과 같이 세 개의 지점 A, B, C를 연결하는 길이 있는데 자, 봐봐.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수를 한번 말해줘. 대신에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입니다. 그럼 바로 갈 수 있죠? 몇 가지? 3가지. 됐죠? 요로 가거나 요로 가거나 요로 가면 됨. 끝. 그래서 A에서 C로 바로 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바로 가는 게 아니라 B를 거쳐서 갈 수도 있겠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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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됐죠? 그래서 A에서 C로 바로 가거나 아니면 A에서 B를 지나 C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야. 혹시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A에서 B로 갔다가 다시 A로 왔다가 C로 가면 안 돼요 라는 친구들. 그래서 이 말 쓴 거죠.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 1번 문제를 해석함에 있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은 첫 번째, A에서 바로 C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두 번째,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A에서 C로 바로 가는 방법 몇 가지? 3가지. 눈으로 바로 보이죠? 윗길, 가운데, 아랫길. 끝. 그럼 A에서 B를 지나 C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하면 자, 그려보겠습니다. A에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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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4가지. 그럼 여기서 문제. 이게 왜 4가지야? 내가 이걸 다 세야 될까? 그게 아니라 A에서 B로 가는 방법이 2가지죠. B에서 C로 가는 방법이 2가지입니다. A에서 B를 지나 C로 가는 거죠. 됐죠? 동시에 연이어서 A에서 B를 지나고 동시에 연이어 C로 갑니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네요. 곱해서 곱의 법칙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A에서 C로 바로 가는 3가지 또는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는 4가지. 이렇게 바로 갔을 때 또는 거쳐서 갔을 때 나오는 이 2가지는 서로 뭐 해야 돼요?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7가지가 되겠습니다. 끝. 그래서 각이니까 합의 법칙. 그래서 지금 1번 문제를 풀 때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둘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납득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 주셔야 돼. 자, 2번 갑니다. A 지점에서 출발해서 다른 지점을 모두 한 번씩 지난 후
다시 A로 돌아오고 싶어요 라고 했음. 자, A에서 출발해서 다른 점들을 다 한 번씩 지나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대. 그럼 봐봐.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서 다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A에서 B로 갔다 C를 거쳐 다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상황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첫 번째,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간 다음 다시 A로 오는 방법, 또는 A에서 B를 지나 C를 거쳐 다시 A로 오는 방법. 됐죠? 그럼 A에서 C까지 가는 길은 세 가지, C에서 B로 가는 길은 두 가지, B에서 A로 가는 길은 두 가지. 동시에 연이어 한 번에 일어나고 있죠. 12가지가 될 거고, A에서 B로 가는 게 두 가지, B에서 C로 가는 게 두 가지, C에서 A로 가는 게 세 가지. 마찬가지 동시에 연이어 계속 일어나고 있네요. 12가지. 해서 합쳐서 몇 가지? 24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고배법칙과 합배법칙을 연이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잘 보시고 따라서 가시면 되겠죠. 해서 경우의 수를 지금처럼 세봤습니다. 차분하게 한 땀 한 땀 세주시길 바랍니다. 자, 대표형 4번으로 갑니다. 184페이지. 자, 이번엔 색칠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A, B, C, D 4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4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색칠을 해볼 겁니다. 모두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칠을 해야 되니까 나한테 4가지 색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칠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요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갖고 칠할 겁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 같은 걸로 칠해야지. 야호. 요렇게 뿅, 뿅. 됐죠? 그 다음 남은 A는요. 자, 빨간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깔 몇 개 중에 하나로 칠할 수 있을까? 3개 중에 하나로 칠할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노란색으로 칠해야지. 뿅. 요렇게. 그럼 여기 C에는요. 이 2가지 색을 제외한 나머지 둘 중에 하나로 칠하겠지? 예를 들어 여기에 파란색 칠하면 여기는 검은색, 여기가 검은색이면 여기는 파란색,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나머지 2개 색깔 중에 하나로 칠할 거고, 남은 한 가지는 그냥 여기다 땅 칠하면 되겠네. 됐음? 그럼 다시 우리가 얘를 정리해 보면 A에 B부터 칠했나요? B에 먼저 칠하고, 그 다음 A에 칠하고, 그 다음 C에 칠하고, D에서 칠하면 되겠음.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개 중에 하나? 4가지 중에 하나 칠합시다. 그리고 이어서 동시에 A에 칠할 수 있는 건 남은 3개 중에 하나 칠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어서 C에는 남은 둘 중에 하나 칠하고요. 마지막 D에는 남은 한 가지 그냥 칠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을 계산해 준 값 24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1번 답.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2번은요. 이런 상황이죠. 같은 색을 중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인접한 영역은 색깔이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 일단 B를 먼저 칠하고, 그 다음 A 칠하고, C를 칠한 다음 D까지 칠해 봐야겠다. 됐죠? 자, B에 먼저 칠할 겁니다. 일단 아무것도 칠해져 있지 않으니까요.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색깔의 경우의 수는 4개 중에 하나 칠할 겁니다. 그럼 칠하고 나면 A에 칠할 수 있는 건 B랑 다른 색깔 칠해야 되겠죠? 3가지 중에 하나 칠할 거고요. 이때 얘죠? C가 중요해지죠. B랑 다른 색이면서 A랑도 다른 색 칠해야 돼요. 그럼 이 2개랑 다른 색깔 몇 가지 중에 하나? 2가지 중에 하나를 칠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D에 칠할 땐 A, C하고만 다른 색깔 칠하면 되죠. 그럼 B랑 얘는 같은 색 칠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럼 남은 색깔 한 가지랑 B에 칠한 한 가지 해서 2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골라서 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가지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문제가 비슷해 보이고 똑같아 보이지만 조건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경우, 완전 다른 경우로 여러분들이 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잘 보시고 여기 있는 문제들 밑에 유제 문제 1번부터 8번까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교재 검사 좀 하고 프린트 검사 좀 하고 남길 친구 좀 남겨볼게요.